예, 들으신 것처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상보다 빠른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나왔네요. 7일입니다. 10월 정도에는 이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7일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 북미 협상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지난번 유엔 총회 과정에서 좀 삭발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라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빨라졌다는 이야기는 물밑 협상이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잘 되고 있는 징후로 보이겠죠.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확인하거나 혹은 합의할 게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신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가 이제 당 창건 기념일이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10월 10일입니다. 10월 네. 10일인데 보통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보통 4월 아니면 10월에 보통은 열리게 되면 그렇게 열렸는데 10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나 노선들을 발표를 하죠. 이제 그거를 앞두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직전에 가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도 좀 모종의 어떤 마지막 미국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종의 어떤 뭐 결심이나 발표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분석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10일 이전에 갔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고 그리고 뭔가 좀 북미 간에 좀 확인할 거 마지막 이제 고위급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폼페이오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확인할 사항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당일치기다 보니까 좀 짧아서 그 시기 안에 어떤 내용을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도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뭐 물밑 접촉이 있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번에 결정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 다만 그 물밑 접촉의 내용이 어느 수준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네. 최근 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미국이 제안한 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고 예.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나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회담에 관한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 정도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무언가 더욱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아주 구체적인 성과물보다는 2차 북미 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무부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뭐 만남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3차 때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사전에 미리 명시를 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국무부가 그렇게 밝힌 데는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국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긴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부분이 꼭 비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은 올해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에 있었던 방북 관련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1, 2차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때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데 그치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 3차 이제 7월 달에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던 거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취소되었던 4차 로 예정되었던 방북에서는 국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역시 비핵화 협상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아예 못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5차 때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결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구체적인 성과물을 이번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권대 아마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이게 조율이 됐고 또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이제 유엔 총회장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또 뭐 친서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런 역할 때문에 가는 것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우리가 바란 대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까? 북미 간에 물론 지금 물밑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빅딜이 있기를 많이 기대를 하죠. 그리고 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각오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을 이제 많이 예.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 자체가 오히려 어떠면 이제 1, 2차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만남 자체가 중요하고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집사 역할 같은 거였죠, 사실상. 이제 그리고 이제 4차 때는 아예 이제 취소가 됐던 것이고요. 3차 때는 빈손으로 이제 돌아오고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가서 또 과연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집사 역할에 과연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북미 간의 실무 협의들이 고위급이니까 정상들 간에 진짜 어떤 직접 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얘기들에서 약간 이제 좀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특사 비슷한 자격으로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는 평양에 갔다가 당일 바로 이제 서울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협의할 게 있다. 김영철 통전부장가 얘기할 게 있다 하면 1박 2일 정도 잡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사항이 뭔가 한두 가지, 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확인할 사항 한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고 서울로 와서 또 나머지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이야기를 해주셔서 카운터파트는 그러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기 때문에 뭐 예. 리용호 외무상으로 뭐 카운터파트가 바뀌느냐 아니냐 뭐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마침 그때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북측 연설자로 오는 때였고 그리고 외무상이니까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일반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때도 정말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 김영철 통전부장을 뉴욕에 급히 초대를 하거나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입장 변화를 이렇게 보는 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게 리용호 외무상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다른 다음에 입장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입장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카운터파트의 역할을 한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아직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핵심 카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좀 서운한 편지가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 보죠. 누구를 만나는지. 네, 예. 자, 관심은 분명히 이제 당일치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어제들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확정이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두 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최대 관심이 빅딜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 측이 최근에 이제 흥정 대상이 아니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정말 흥정이 될지 또 나온다면 그 흥정 대상으로는 뭐가 올라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평양 공동선언의 이제 5조 2항에서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의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마도 종전선언과 영변의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려는 의사를 비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에 대한 사찰 및 검증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그리고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서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은 그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협상의 시작 이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과 관해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북한이 과연 무엇을 교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확인해 보려는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 오늘자 논평에 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제재는 미국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는 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곧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논평을 냈다는 것 역시도 좀 아직까지 좀 이런 물밑 협상 혹은 좀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뭐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의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앞으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된다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얻어내는데 아마 그 중요한 부분이 제재 해제 및 유예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둔 상황에서 예. 북한은 이제 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협상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 이 의미를 좀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지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일 경우 북한이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미국을 설득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논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 종전선언 등이나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본인들이 무엇을 내놓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합의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나 미국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예. 방북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영변 핵시설 폐기. 네, 지난번에 이게 굉장한 중요한 핵심 시설이다. 왜 이것만 없애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도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때 논의가 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하는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현한데 그게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문구였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왜? 언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 그걸 다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재론하거나 뭐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북한 핵시설 상징적으로 뭐 플루토늄, 농축우라늄을 다 이게 생산하고 지금도 이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거를 동결 폐기시켜야지만이 앞으로 미래 핵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의를 보였으니 미국이 이제 성의를 보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미국 간의 북미 간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들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지금 간격이 잘 안 좁혀지고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핵,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결과 폐기가 되지 않았을 때 물질이 계속 양산되는 곳, 이 영변 핵시설 같은 데를 우린 폐기하겠다, 니네가 상응 조치를 하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핵무기가 생겼을 때 그걸 투발할 수 있는 동창리의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우리가 폐기하겠다, 미래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추가 조치들을 그럼 먼저 좀 하면은 우리가 뭐 종전선언 앞으로 제재 완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뭐 단순히 뭐 오늘 끝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엔과 혹은 또 미국 내 조야에 엄청난 많은 여론 정지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하게 뭐 한 달 뒤, 뭐 6개월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래 걸리고 있는 문제고 또 경제 지원까지 가게 된다면 뭐 북한의 IMF 심사 뭐 등등 그로 인해서 뭐 차관 제공 등등 하려면 그건 2, 3년 이상 빨리 네. 아무리 급행을 태워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너무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지금 안 좁혀지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제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무엇 정도까지만 얘기합시다. 이제 의제를 확인하러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냥 가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의제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일단 만나게 합시다라고 할 것이냐. 예. 이제 그거에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긴 하지만 좀 집사 비슷한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 정상들 간의 탑다운 방식이 이게 뭔가 교착이 됐을 때 돌파하긴 좋은데 정상들 간의 내용이 바로 밑에 고위급 실무자로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면은 그것 또한 또 이게 그렇죠. 표류가 되는 교착이 되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방북 때 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나 일정 같은 것들도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내용은 거기를 좀 논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10월 말에 빨리 할 거냐 예. 아니면 뭐 11월 달에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여건이 무르익어야 되고 무엇을 그때 주고받을 거 대충 기본적인 의제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얘기하는 과정들 이번에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예상보다 좀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다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이번 방북에서 근데 날짜나 장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 물리적으로는 중간 선거 이전에 한다는 것이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난 6.12 회담 때를 보더라도 이제 5월 11일에 이제 장소와 날짜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한 달 전에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많은 협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7일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거의 한 달 전인데 그때만 그래서 이번에 날짜와 시간이 발표가 안 된다면 물리적으로 준비하기는 저는 네.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저번처럼 한 달을 앞두고 시간과 장소를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뭐 두 가지 정도 크게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폼페이오 방북이 잘 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또 의제가 잘 설정이 되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북미 3국 간의 어떤 종전 선언 그리고 이제 이후에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고 만약에 어그러진다면 뭐 2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좀 스케줄이랄지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에 더 우리 교수께서는 또 관심을 또 생각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이제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외교 성과로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든 빠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관해서 트위터에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알려지기로는 6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조치가 있으면 종전선언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북미 간의 2차 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종전선언에 관한 좀 구체적인 문구가 선언문에 삽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정상이 모이는 과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3국의 합의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 역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어떠세요? 미국은 뭐 시간표를 딱 네, 주지 예. 않겠다는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바람직한 방향은 물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죠. 있고, 근데 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을 했다는 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식화 시켜놨는데 다만 이제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이제 시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핵화 시기 로드맵을 포함해서 자꾸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게 2021년 1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의 시기가 나오니까 그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핵화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5개월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게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도 특정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지난 6월 12일 날은 싱가포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특정해놓고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사이에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죠. 그래서 예. 6월 12일이라고 하는 그 시안에 맞추다 보니까 준비 안 된 회담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역풍이 좀 많이 일었었죠. 이제 그 교훈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을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뭐 그게 이제 11월이 되던 뭐 12월이 되던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 와서 압축적으로 이제 뭐 남북미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식은 창의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시안을 밝아놓지 않은 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이번에는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의제를 정해놓고 그 의제에 대한 일정 부분 합의가 좀 돼야, 많이 예. 도출이 돼야 사실 북미 정상회담까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를 위해서는 실무 협상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뭐 이제 비인 협상을 하자라고 사실 이제 비건 대표를 그렇죠. 같이 이제 예.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아무 되고 대답이 있죠. 없는 상황인데 이번 방북 때에도 비건 대표가 같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비인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대답이 없었는데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거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라는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거기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든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뭐 만난다는 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이번에 아마 미국에 가서 좀 따져 물으러 가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건 대표가 가서 비건 대표가 이제 실무 회담을 할 건데 비핵화 일련의 네. 과정에 대해서
그럼 김정은 위원장 카운터파트를 좀 정해 주십시오 이번에. 최선희 뭐 명성 부상으로 할 건지 누구로 할 건지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좀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다음 2차 북미 정상회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그림 중에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늘 반복되던 문제입니다. 하기로 했다가 이게 계속 안 되고 표류하고 하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정상들이 얼핏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고위급이 정상을 또 만나가지고 또 비건 대표도 직접 가고해서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좀 아직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폼페이오 장관 이번 방북이 이 비핵화 관련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평양 가기 전에 도쿄 가고요. 그렇죠? 아베 신조 총리도 만난다고 합니다. 외무상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강경화 장관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는 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과 관련해서 갈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는 뭐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이제 뭐 친구가 아니다라고까지 특히 이제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중국을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다지고 관리하려는 그러한 측면의 방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에 보면 뭐 큰 행사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뭐 방중은 아니더라도 시진핑 주석을 어떤 식으로도 만나지 않을까, 뭐 특히 이제 노동당 창공일 기념에 중국 측의 고위 인사가 또 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북중 관계 또 미중 관계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구구절 때 이제 중국의 서열 3위 리전수 상무위원이 방북을 했었죠.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죠. 그리고 당 창건 기념일이 지난 구구절은 이제 꺾어진 해라고 이제 70주년이었는데 당 창건 기념일은 73주년이죠. 좀 일상적인 어떤 기념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 국가적인 행사를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제 뭐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고 뭐 대외적인 그 전 세계적인 뭐 행사를 벌리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뭐 별로 이렇게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북중 관계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뭐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 한번 이제 방북을 하느냐가 지금 이제 문제의 초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미중이 무역 전쟁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이렇게 해군의 힘겨루기가 늘상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또 삿바 싸움을 벌일 서로 부담을 또 지는 것을 과연 자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미중 간의 힘의 투사에 있어서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또 베이징에 바로 또 가는 것은 서로 약간 이제 모종의 여기서는 힘을 더 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 공유와 협의를 한다는 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6일까지, 오늘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1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이제 방북단 꾸려서 이제 같이 출발을 했고, 지금쯤이면 도착해서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 조명구 통일부 장관이 단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4 공동선언이 이제 6.15 공동선언 그리고 과 더불어서 이제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한 회담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11년 만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는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고위급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균 장관과 리성건 위원장이 이제 모두 이제 비핵화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남북 관계에 집중을 하는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일부터 이제 그 DMZ, 그 JSA 주례 제거 폭발물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되는데 기자들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잘만 된다면 정말 비무장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MZ 묻힌 지뢰 200만 발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뭐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이걸 뭐 단기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무장지대 전체 지뢰를 제거하고 이제 뭐 완전히 평화지대를 만드는데 뭐 지금 200만 발, 200년 걸리는데 다고 부는 분들도 있고 100만 발이 있고 300년이 걸린다 부는 분들도 있고 막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뭐 저 같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게 원래 모른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우아하게 하시죠 보통. 그래서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제 100만 발인지 200만 옛날에 이제 헬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뿌렸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무슨 뭐 어떻게 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매립한 게 아니고 그 문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헬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뿌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비가 오고 뭐 이제 폭풍이 불고 하면 다 유실되고 떠내려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거 많이 보시죠. 지뢰 제거 방법에 하는 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필요한 뭐 철도 도로 연결이나 그렇죠. 뭐 어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DMZ 생태평화공원 만드는데 어떤 회랑이 되는 그 지역에서만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작업이고 근데 기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평야지대에서는 이게 기계가 잘 먹는데 굴곡이 있고 구릉이 많고 언덕이 많죠. 한국이 산악지역. 거기서는 기계 탐지가 조금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좀 난항이 좀 예상되는 위험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도 이것도 안전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우정엽 세정연구소 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